우리는요, 이 능글맞고 우명하고 여자 밝히고 그러한 남자들을 늑대 같은 놈이다라고 이제 많이 욕들을 합니다. 뭐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늑대를 보면 왠지 좀 음흉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뭐 동화 아니면 만화에서 보면은 늑대들은 항상 좀 나쁜 악역을 많이 맡아요. 이쁜 토끼나 양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따라다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아시나요? 이 늑대는요, 대표적인 일부 일처제 동물입니다. 한번 짝을 맺잖아요, 평생 그 짝 외에는 다른 곳은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그 짝이 먼저 죽잖아요, 그럼 또 평생 홀로 살아가는 게 늑대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1894년도에요. 이제 미국에 이제 로보라는 늑대가 있었대요. 이 늑대는요, 정말 똑똑하고 용감하고 난폭하고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늑대를 로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뒤에 악마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난폭하고 교활한 사람이 머리까지 좋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유, 정말 이거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아무튼 이러한 대상이 로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아무튼 이 로보가요, 그 동네 민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다녔다고 해요. 거기 뭐 많은 가축들 무지하게 많이 잡아먹고 죽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냥꾼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었죠. 하지만 아무도 이 로보를 잡지 못했어요. 이 사냥꾼들이 이제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사냥개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곳곳에 덫을 놔도 다 피해서 다닌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양고기에다가 이제 독을 묻혀서 이 로보가 다니는 길목에 곳곳이 이제 뿌려놨대요. 그랬더니 이 로보가 그걸 먹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똥을 싸놓고 가버렸답니다. 마치 사람들을 비웃는 것처럼. 이러니까 이게 늑대가 아니고 이게 정말 악마 같잖아요. 얼마나 그 공포의 대상이 되었겠어요. 그래도 또 포기를 할 줄 모르는 게 또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로보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결론은 이제 로보의 짝이 있습니다, 블랑카라고. 이 블랑카를 먼저 잡자. 그래서 유인을 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블랑카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로보보다는 이제 머리가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서 쉽게 잡았대요.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이 로보의 짝인 블랑카를 죽여가지고요, 피를 뿌리고 그 채취를 이 로보가 다니는 곳곳에 뿌려놨답니다. 이 로보를 유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로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로보가 정말 무기력하게 힘없이 덫에 걸리고 말았대요. 그리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었답니다. 뭐 도망가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잡혀서 망연자실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로보를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에 가다 놓고 물과 먹이를 줬는데요. 이 로보가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도 않고 단 한 입의 고기도 먹지 않고 그렇게 굶어 죽었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를 두고 숭고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성을 했대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방법으로 로보를 잡았다고. 그래서 그 로보하고 블랑카를 이렇게 무덤에 잘 묻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늑대는요, 그 무리가 이동을 할 때 항상 그 우두머리가 중간에 서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앞쪽에서 다른 동물이 습격을 하거나 뒤쪽에서 다른 동물이 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우두머리가 이동하기가 가장 좋은 거리가 가운데라고 생각을 해서 가운데로 이동을 한답니다. 이러한 본성을 가진 게 늑대들이에요. 실제로 저는 지금의 일을 하면서요, 이러한 남편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이러한 남편들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이 반면에 이 원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앙. 참 이쁘죠? 정말 우리가 사이가 좋은 부부를 보면 전 진짜 원앙 한 쌍이야 라는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원앙이 암수가 물 위를 둥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뻐 보여요.
정말 행복해 보이죠. 정말 세상에 이렇게 사이좋은 동물들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잡놈도 이런 잡놈이 없어요, 사실은. 이 수컷 원앙은요, 암컷이 알을 낳고 알을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얘는 나가서 또 바람을 피워 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암컷들한테 수도 없이 껄떡거리고 돌아다닙니다. 반면에 이제 암컷은 혼자 알을 품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혼자 키우는 거죠. 해마다 짝이 바뀌는 게 원앙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이런 본능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또 신혼부부들한테 특히 나무로 만든 이제 원앙 인형을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잖아요. 원앙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원앙 문양이 새겨진 이불을 덮고 자거나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원앙과 관련된 장식품을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곳곳이 이제 두기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거 그냥 대놓고 콩가루 집안 되려고 기원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원앙의 습성을 알게 된다면 말이죠. 사실 이렇듯이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때로는 누가 했던 말을요, 자기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그대로 맹신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말을 한 사람이 유명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진실인 거예요. 진위 여부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그 유명인이 한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하겠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뇌를 시키면서 그 말을 억지로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떠한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또 비난을 합니다. 최근에 어느 유명한 사람이요, 연일 이 뉴스나 유튜브에서 계속 나옵니다. 물론 안 좋은 일로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 사람이 뭐 방송에 나와서 어떠한 말을 해도 그 말이 맞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유명인의 말에 반박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난을 합니다. 저건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저지랄을 하네.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았지.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요. 그냥 그 유명인을 무조건 믿는 거죠, 우리는. 하지만 지금은 그 유명인이요, 뭐 뉴스나 어떤 유튜브 이러한 곳에서 그동안 해왔던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씩 나오면서 연일 뉴스에 나오니까 또 다들 또 긍정적인 시선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이 방송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괴물들이요,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되고 현실성 없는 그런 대본에 짜여져 있는 말을 줄줄줄줄 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맹신해요. 심지어는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대 라고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송에서 나오시는 어떤 그 한 분야의 전문가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라통을 터뜨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높은 사람이 어느 한 직원을 계속 괴롭히면서 일을 시키고 좀 가혹하게 부당하게 대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이제 사연을 보낸 거죠.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했더니 그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당하게 맞서세요. 전무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부당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맞서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서는 순간 그 직원은요, 앞으로 직장 생활 더 고달파집니다. 어쩌면 이제 그 이후에 그 회사를 퇴사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 이러한 형식적인,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가정불화로 부부싸움을 할 때요,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길 가는 사람 10명 자꾸 물어봐봐, 이 말이요. 그런데 실제로요, 길 가는 사람 진짜 10명 붙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달라요. 그죠? 이때 말하는 10명은요, 그냥 똑같은 자기 10명인 거예요. 10명. 자기와 똑같은 사람 10명인 것 뿐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서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밤에 휘파람 불면 뭐 뱀 나온다, 도둑이 들어온다, 아니면 재수없는 일 생긴다,
이런 얘기. 하지만 밤에 휘파람 백날 불어도요, 도둑 안 들어오고요, 뱀 안 들어오고요, 재수없는 일 생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요, 우리가 살면서 무의식 중에 당해온 세뇌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는데 그냥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마음, 그리고 이것들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일을 금기시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본 적도 없는 일,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본 적도 없으면서요, 마치 자기가 다 본 것처럼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저렇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교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 못 봤대요. 그럼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랬다로 이제 사실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정 불화의 씨앗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분들은요,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래도 무난하게 잘 살려면 듣기 싫은 상대방의 말이라도 잘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저 그거 어렵더라고요. 아니, 저도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건 듣기 싫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겨내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단점도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걸 고쳐나가는 그러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본론은 없네요. 뭐 결론도 없고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네요. 아무튼 우리 주위에는요, 이 늑대 같은 배우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 정말 많이 봤어요. 자신의 아내가요, 바람을 그렇게 피고 돌아다녀도 어떻게든 그 아내 찾으러 다니면서 아내 또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분들도 많이 봤고요. 심지어는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도요, 그 아이 내 아이처럼 내가 잘 키우겠다, 그러니까 돌아와 달라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남편도 제가 봤어요. 솔직히 저는 그 남편이 그렇게 썩 정상적으로 생각 들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내 가정이 좋고 내 아내가 좋다 하더라도 솔직히 상간남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의견을 그때는 존중을 했지만 항상 걱정이 들었어요. 저 마음이 진짜 평생 갈 수 있을까 하는. 근데 사실 뭐 이 정도까지 하시는 남편이면 약간은 좀 비정상적으로도 뭐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늑대처럼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남편분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인간과도 같은 남편들도 많이 봤죠. 저게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철딱선이 없는 남편들 참 많았어요. 앞으로도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는 동안은 계속 보겠죠. 하지만 이들의 결과가 정말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100명이면 100 다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안 좋았고요. 그 나머지도 괜찮았던 사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무난하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늘 드린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끝.